애터미 사업은 스폰서와 파트너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해드리는데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일수록 성공 못해.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지금 이게 자본, 생산성, 소득이 내 삶을 설명하는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이게 한 달에 부가가치를 100만 원밖에 생산 못하는데 200만 원 봉급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왜 그래요? 200만 원 주면 그게 망하는, 그 가게가 망하는데 어떻게 200만 원을 줘? 이 종업원이 지금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100만 원밖에 안 돼. 그게 생산성이에요. 프로덕티비티. 어떤 사람은 부가가치를 한 달에 1000만 원을 생산을 해요. 그럼 그 사람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가가치를 1억을 생산해. 1억 생산합니다. 어떤 사람은 5억을 생산해. 부가가치가. 이게 생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게, 구멍가게를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번다. 왜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분의 노동 생산성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2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그 가게 망해버리는데.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전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이거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 생산성에 따라서 분배를 해줘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으면 많이 분배받고 생산성이 적으면 적게 분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생산성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돼. 내가 지금까지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겨우 프롬 투 마우스 호구지책밖에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산성이 그것밖에 안 된다예요. 누구 원망할 수가 없어. 자기 생산성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그 생산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자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본 축적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이 자본은 아직 자본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자본 개념이 하도 광범위하니까. 아까 우리 박 회장께서 애터미는 자본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이 자본의 개념이 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박 회장이 얘기하는 자본은 현금이라는 얘기예요. 현금. 그러나 자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본의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 마이크가 뭡니까? 예, 자본입니다. 이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이거 자본, 이 스크린 자본이에요. 파리만 날리고 있는 식당, 한 달에 부가가치 생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100만 원 이상 공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줄 서야 먹는 식당 저 주방장은 부가가치 생산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본, 생산성, 소득, 이것이 애터미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공부도 그래. 공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요게 목표인데, 요게 목표예요. 고소득이. 그러려면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그러려면 자본 축적. 그래서 이 자본 축적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6년간 강의를 하고도 아직도 남아있는 제목이 2000개나 돼. 그러게 어려워. 이게 어렵다고요. 담배 끊는 게 끊을 것 같죠? 못 끊어요. 못 끊어. 삼겹살 안 먹으면 뱃살 들어간다 그러는데 안 먹고 못 빼긴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고 시스템에 참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꾸 들으면 조금씩 변해요. 절대로 한꺼번에 안 변합니다.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사업 할 거냐 말 거냐. 조금 더 사기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비전이 있는 거냐. 요건요, 누구 말 듣지 말고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자기의 권리이자 책임이에요. 아무리 이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물을 먹는 건 지 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No, 절대로 못합니다. 안 돼요. 그건 화근합니다. 절대로 현재 상태에서는 안 돼.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는가? 이 시스템에 참여해야 돼요.
시스템에 참여하는 게 소통하고 학습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자본 축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있다고. 자,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 성공한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성공한 다음의 문제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사업에서 안정적인 고소득입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고소득, 그게 무슨 성공이야? 그렇죠? 이번 달에 5천만 원 벌고 다음 달에 빵이야. 그게 성공 아니에요. 차라리 4천만 원씩 1년 내내 받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고소득이에요. 안정적인. 요게 마음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 축적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요 자본 축적하는 과정이 이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애티튜드입니다. 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무슨 저기서 뭐 하버드 학력, 서울대 학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마음가짐인데 이 마음가짐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마음가짐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안 그래요. 요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독립된 수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정신자세인데 학위 시스템에 참여하면 돼. 참여하면 된다고. 오늘 아침에도 이 로얄 클럽 미팅 하는데 안 나와. 왜? 나 다 알아. 그러거든. 근데 그거 다 한다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문제만 일으키고 돌아다녀. 왜 그러겠어요?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자기에게 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그렇게 하면 돈이 벌릴 것 같으니까 천만에 못 벌려요.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가 제일 잘 살아야 되느냐면 사기꾼이 제일 잘 살아야 돼. 난 근데 사기꾼 치고 잘 사는 놈이 한 놈도 못 봤어. 항상 못 살아. 다시 말하면 자본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그렇게 하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 개발이 덜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본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본 축적이 안 되고 돈 벌려고 덤비면 어떻게 되느냐? 인터넷 가서 이거 찾아보세요. 꼰대, 노스라치, 여스라치, 된장녀, 개저씨, 개줌마. 요거 인터넷 들어가면요, 테스트, 꼰대 테스트, 자가 테스트 그런 게 있어요. 10개 항목 중에 몇 개 이상이면 당신은 꼰대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은 개저씨입니다 하는 것도 체크해서 몇 개 이상이면 당신은 개저씨 이렇게 나와. 자,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되지 말자. 이렇게 되면은요, 존경도 못 받고 돈도 못 벌어요. 왜냐하면 애터미 사업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렇죠? 서비스라는 말은 서번트, 종에서 나온 말입니다. 받들어야 돼. 그런데 자기가 상전이 돼가지고 꼰대 말을 들으면 돈 못 벌어요. 원래는 아버지나 선생님에 대한 은혜였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 도대체 벽창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책을 한 권도 안 읽어. 한 달에 한 권 안 읽는 게 아니고 1년 가도 안 읽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이런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음으로써 자기가 서서히 변하는데 안 들어. 왜? 지가 제일 똑똑하거든. 이게 꼰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사를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남을 가리키려고만 들지 말을 듣질 않아. 받아들이질 않아. 이걸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중도덕을 이 사람들은 예사로 위반해. 이거 공중장소에서 담배 피고 있어. 애들 놀고 있는데. 노스라치. 노인 플러스 벼슬아치. 나이 든 게 무슨 벼슬이냐는 거예요. 나이 든 게 무슨 벼슬이냐.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노스라치들은 여기 오지도 않아. 왜냐하면 지가 다 알거든. 요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서 문제가 됐죠. 임산부가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할머니가 가방으로 배를 쳤죠. 자리 양보 안 한다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가 났죠. 그게 전형적인 노스라치예요. 나이 들어서 그거 타고 가는 게 무슨 벼슬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도 책을 전혀 읽지 않고 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술 마시고 담배 피워. 여슬아치. 요건 여자 플러스 여슬아치입니다. 무슨 여자가 특권이 되는 것처럼 모든 권리, 남성으로부터 권리, 국가나 사회로부터 혜택은 바라면서 이 의무는 잘 안 하는 여자니까. 나 이거 많이 봤어요. 그러면 여자도 군대 갑시다. 다 가자 이거 왜 안 가자 이거야. 그렇잖아요. 또 갔다면서. 그러니까 또 여자는 출산을 해야 되고 막 어쩌고 또.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논리가 달라. 이게 여슬아치예요.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 이건 돈 못 봅니다. 돈 못 벌어요. 더미 리더는 똑같은 리더이지 남자 리더 여자 리더가 없어요. 스폰서가 뭐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된장녀. 이건 뭐 다 아시겠는데 어제 된장녀의 어원이 뭔가 찾아봤더니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도 못하는 여자. 요거에서 나왔답니다. 그런데 저게 워낙 말이 과격하니까 된장녀로 하자. 그래서 된장녀로 하겠다. 그러니까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여자. 남자는 뭐겠어요? 된장남이 돼요. 된장남. 성공할 것 같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 문제의 개저씨. 요겁니다. 개저씨 마스다이. 요건 스탠퍼드 대학 구세훈 교수가 인터넷 웹사이트 판에 올린 아티클 논문입니다. 개저씨는 개 플러스 아저씨, 개 같은 아저씨입니다. 근데 제목을 하도 자극적으로 붙여놨어. 개 같은 아저씨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아저씨는 거의 개저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식당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대적 약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해. 야 임마, 닭광 안 가져와. 개저씨의 특징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하다. 야만이 그래놨어. 여기 오신 분은 개저씨가 없어요. 지금 안 왔어요. 개저씨는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다. 그게 아니고, 그럼 나는 어떤가? 이 강의는 항상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나. 상대가, 우리 스폰서가 어떻게 하는지, 파트너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떤가, 내 인간 개발, 내 인적 자본은 어떤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요거 말 쉬우니까 글자도 되게 쉬워요. 한자도. 이 한자의 묘미가 여기 있죠. 여기는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논어라는 사서삼경 중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나라는 지금 중국의 산동반도 강태공이라고 아시죠? 낚시질 대명사죠. 강태공이 주나라 무왕으로부터 분봉받아 세운 나라가 제나라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나라에 경공이라고 하는 군주가 있습니다. 임금 경공. 아주 임금질을 아주 지겹게 한 사람이에요. 58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무능하고 우유부단하고 그 임금이지만 소갈머리가 없어. 소갈머리가. 근데 58년을 어떻게 버텼느냐? 그 밑에 안자, 즉 안영이라고 하는 아주 영특한 현상, 현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경공은 그 재상의 말을 잘 들었어요. 워낙 현명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재상이기 때문에 잘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바로 그런 나라였고, 안자, 즉 안영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 현명한 재상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공자가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공자세가라는 책에 보면 이때 공자가 이때 경공에게 간 나이가 35살이에요. 35. 이미 이때는 공자는 상당한 지식인층으로 명성이 높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일명 한 사람의 백면서성입니다. 이때 벼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워낙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고 군자이기 때문에 경공이 공자를 불러서 정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경공, 문정어, 공자. 경공이
정치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한 말이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말을 여기서 해버립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앞에 군은 명사입니다. 임금이. 뒤에 군은 형용사입니다. 형용동사예요. 임금이 임금답다. 그 말이에요. 임금이 임금답고, 신신은 뭐예요? 그러면 신하가 신하답고, 부부는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자는 아들이 아들다우면 정치는 잘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현재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하면 그것이 국가가 됐건 회사가 됐건 사회가 됐건 가족이 됐건 다 잘 된다. 그러면 아주 명언입니다. 명언이. 이걸 정명론이라고 부릅니다. 철학에서는 정명론. 이름을 바르게 한다. 자, 그런데 이 경공이라는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현명한 말을 했는데 경공의 대답을 보면 이 대답이 동문서답이야. 뭐라고 그래요? 선제, 그 말은 경공입니다. 선제. 아주 좋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 신여는 진실로 그만해. 신여, 군불군.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불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면, 여기까지는 말을 잘했어. 그러면 내 곡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먹겠어? 그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의미 깊은 이야기를 해도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인적 자본이었으면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경공이 하도 무능하니까, 그리고 놀기를 좋아하고 사치를 좋아해. 그러니까 임금이 임금답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해? 신하들이 완전히 임금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실권을 장악해서, 이 전씨가 실권을 장악해 가지고 실제적인 권력 행사를 신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신하가 신하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어지럽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걸 정명론이라고 부릅니다. 정명론. 다시 말해 정명론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름을 바로 잡는다. 그런데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붙여준다. 그 기능에 합당한 이름. 예를 로얄 마스터면은 로얄 마스터로서의 자격이 있을 때 그걸 붙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정명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로얄 마스터는 로얄 마스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이게 정명론이에요. 국가든 사회든 회사든 이렇게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사장이 사장 역할하고 부사장이 부상 역할하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명론은 정명론대로만 하면은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네. 자, 회사가 회사답지 못하고, 경영자가 경영자답지 못하고, 제품이 제품답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원이 사원답지 못하고, 로얄 마스터가 로얄 마스터답지 못하고, 이와 같이 쏙 자기의 이름에 걸맞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집단이라면은 그 집단은 오래 못 간다 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 제품이 제품답지 못하고 맨날 거짓말을 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직급자들이 직급다 잡지를 못해. 이거 오래 못 가면. 이게 정명론이에요. 정명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결코 모든 측면에서 로얄 마스터가 될 수가 없는데 패팅을 해가지고 가. 그럼 그 사람이 정명론에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 사람은 로얄 마스터로서의 자본 축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역할을 하겠냐고요. 그러면 그 라인이 전체가 분란이 일어나. 왜? 패팅해가지고 로얄 마스터 갔어.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자기도 배팅해 주라 그래. 다 해주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 그 돈이 얼마나 거죠?
야, 너는 하고 나는 왜 안 해주냐? 싸우기 시작해 이제. 이게 바로 공자가 이야기한 정명론이에요. 이게 바로 정명론, 내 이름에 합당한 역할. 내가 스타마스터면은 스타마스터라는 이름에 맞는 합치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이 자본축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은요, 유식하다 무식하다를 굉장히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 뭐 하나 모른다는 이유로 저 무식한 것이, 그렇게 얘기해. 예를 들면 스타마스터한테 물었어. 그 스폰서님,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근데 그게 애터미 사고가 무슨 관계가 있어? 뭐가 뭘 돌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글쎄 그게 뭐가 도나? 뭐 다 같이 도는 거 아닌가? 이렇게 대답하면 아이고 저 무식한, 리더십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리더십이 훼손을 당해요. 가끔 요 신문에 보죠. 복권 당첨은 재앙이다. 이런 말이 미국과 영국에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BBC에서 복권 취급하는 조사를 해봤더니 복권 당첨된 분 중에 55%는 더 행복해진답니다. 나머지 45%는 똑같거나 더 불행해진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 The Wall Street Journal에서 이걸 보도를 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경우, 그 경우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현상을 강화시켜준다고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현재 상당한 인적 자본을 가지고 상당히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지런하게 사회 봉사를 살고 있으면 그걸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건달이야. 건달이면 건달의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마약 먹거나 뭐 파산하거나 해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복권 당첨이 꼭 불행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55%는 더 행복해져요. 그런데 45%는 똑같거나 더 불행해져. 왜 그러냐?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달라진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강화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3년 만에 요 앞에 두 테스티먼 한 명 5년 만에 로얄 됐죠? 로얄은 아마 그 양반들 지금 월 수당이 3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건 로또 복권보다 더해요. 더 낫습니다. 로또 복권은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이건 계속 나와. 그리고 계속 올라가. 배가로 올라가요. 로또 복권보다 더 낫는데 요걸 받아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그 사람의 인적 자본 축적 정도에 따라서 대접 정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는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호작용, 인터랙션이요. 스폰서와 파트너, 그 다음에 옆 형제 라인의 파트너,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식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 이것이 자본 축적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자본 축적이 왜 중요한가는 이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